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메이 사업의 속성 중에서 기회편, 기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제가 24살에 20대 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축복이었구나, 이거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만나서 20대 때 만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제가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한국에서의 이 아메이라는 회사 이름인지도 몰랐지만 이 사업의 그 어떤 이미지가 너무나도 나빴죠. 그 당시에 거의 뭐 언론 플레이가 있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뭐 처음에는 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국 아메이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소비자 인식이 이렇게 뭔가 처음 뭔가를 받아들이실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너무나도 애국적이시다 보니까 외국 기업이라는 거, 외제품이라든 거, 뭐 내가 처음 접해보는 어떤 생소한 마케팅 플랜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시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생기기 전에 슈퍼가 91년도에 한국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91년도에 고3이었거든요. 고3일 때 제가 공부하던 도서관 앞에 편의점이 처음 생겼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편의점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제 친구들이 편의점을 다녀와서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야, 편의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슬러시를 팔아. 근데 그 슬러시를 사 먹으면 매국노야. 이런 얘기들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던 그때 시대였어요. 많이 들었죠. 네,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저도 받아들일 때 참 그런 인식들을 깨는 게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IMF, 제가 이 사업을 만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한국에 두 개의 큰 경제 위기가 옵니다. IMF와 또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서 모 공중파 방송에서 제가 아나운서를 하고 있을 때라 아침 뉴스에서 참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픈 그런 보도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IMF가. 그런데 이 IMF라는 위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알아보려는 눈을 뜨게 됐어요. 이제 한 회사가 나를 은퇴할 때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종신고용이 끝났다. 양다리를 걸쳐야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신문 사설과 이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서적들에 정말 많이 본물을 이루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도 뭔가 나도 뭘 알아봐야 되나? 이런 시기에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를 전달받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용기를 냈던 건 뭐였냐면 딱 세 가지.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이었어요. 만약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야, 너 혜연아 너 한 300만 원 있냐? 너 혹시 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7시 반 뉴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혜연아 너 혹시 아침에 셔터문 올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다든가 아니면 너 사업이라는 거 해봤니?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저는 아니요. 저는 못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사업이라는 것을 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20대였기 때문에 저는 그 세 가지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이라는 이 사업의 속성 때문에 한번 알아는 봐야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참 설레이는 아메이의 이 기회라는 속성 아메이 회사의 창립 2년 처음에 마케팅을 들으러 가봤더니 이 창립 이념을 얘기하면서 어떤 강사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한 문장만 들어도요 가슴이 설레어야 된대요. 제가 이 무슨 광신자 집단인가? 왜 저래야 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아주 독특한 한 가지 아이디어로 이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아웨이라는 이름도 어메리칸 웨이의 약자잖아요. 처음에 무슨 암으로 가는 길이냐고 한국 분들이 정말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싫어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메리칸 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배경도 이 창립자 두 분이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쿠바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으로 장악이 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끝났고 이제 사회주의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표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그런 트렌드에 막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창립자는 그렇지 않다. 결국은 자본주의가 오를 것이다. 결국은 자본주의가 맞다라고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미국적 합리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메리칸 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는데 저는 지금은요, 제가 왜 그 강사가 그 얘기를 했는가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바로 이 회사를 창립한 그 독특한 한 가지 아이디어. 기회를 드리겠다는. 누구에게나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그 아이디어 하나로 전 세계 100개 국가에 들어가서 한 번도 망하거나 철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는 초일류 기업이 된 거죠. 제가 그런 기업과 손을 잡고 비즈니스를 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 내 사업을 일으켜 올 수 있었다는 것에 저는 지금 굉장히 감격적이고 참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참 좋아했던 20대에 제가 참 좋아했던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연공 서열이 없어요. 저는 조금 빠르게 2년 3년 차에 바로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연이어서 성취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이아몬드도 7년 만에 성취를 했고요. 근데 이 사업이 참 매력적인 게요, 순서대로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 번호 만든 대로, 당신이 사업 시작한 대로 이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 당신의 속도와 당신의 비즈니스 크기를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연공서열이 없다. 그 다음에 낙하산이 없다.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와서 뭐 부장부터 되는 거 아니고, 나는 사장 딸이어서 이사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누구나 이 사업에 대통령이 들어오셔도 빵프로부터 시작해서 3%, 6%, 9% 밟아 올라가는 그런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신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나도 좋았던 거. 아메이에 참 여러 속성이 있는데 정말 좋았던 또 하나가 뭐냐면은 노 리스크예요.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20대에 너무나도 풋풋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 파트너가 계시지만은 위험 부담이 없다. 왜? 아무리 제가 엎어보고 외쳐봐도 저는 마케팅을 100번을 듣고 제가 전업을 한 사람인데요. 정말 안 할 이유 찾으려고 해부하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노 리스크라는 속성, 뭔가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 이거는 제품에 대한 그냥 하자나 재고 반품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0% 만족 보증 제도 때문에 저희가 위험 부담이 없이 비즈니스에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주변에 20대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 사업을 잘 몰라도 뭔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20대가 참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쉽게 시사 경제를 아무리 들어봐도 어떤 비즈니스를 굉장히 쉽게 접근해서 시작해도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요. 왜? 투자금 때문에. 그 다음에 경험이 부족해서, 연륜이 부족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연륜이 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도산을 할 경우에는 50대, 60대가 창업을 하셨을 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에 갖는 어떤 사명감은 뭐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기업가 정신과 리스크 없는 비즈니스를 훈련받으실 수 있다. 너무 훌륭하다. 예,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더 큰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IMF라는 위기 때문에 기회라는 걸 갖게 됐는데 제가 그 IMF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어요. 저는 이미 그때 다이아몬드 여행을 삿포로에 스키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였습니다. 오고 있는 그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봤는데 어떤 분이 자신을 저주받은 92학번이라고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92학번인데 왜 저주받았지? 갑자기 궁금하죠. 저는 삿포로에서 실컷 다이아몬드 여행 보상을 누리고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분이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기고를 했길래 그걸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92학번이라 IMF 무렵에 졸업을 한 거죠. 저랑 비슷하게. 저는 저희 과에서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취업을 했어요.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운이 좋았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처럼 이제 취업이 늦어진 거죠. 그러다 IMF가 왔고 또 고전을 하다가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랬더니 간신히 이제 일자리를 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해보다 못하 막 말이 나온 거죠. 이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무렵에 PD 수첩 제목이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저주받은 92학번이란 타이틀로 방송이 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92, 93, 94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죠. 2008년 금융위기에도. 근데 저는 앞으로 시대가 이제 지금도 뭐 곧 경기 불황이 올 거다. 뭐 부자들은 뭐 달러로 바꾸고 있다. 금을 사고 있다. 뭐 이민을 가고 있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앞으로도 지금 별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미래 예측이. 그런데 제가 어쩌다가 이 사업을 위기 속에서 IMF라는 그 위기 속에서 알아보고 뚜벅뚜벅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준비했더니 예기치 못한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가 됐다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라워하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의 이 기회라는 속성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기 위해서 이 편을 만들었고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또 어떤 보상 플랜이 아메이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